전 재산을 물고 집으로 돌아온 게 알고 보니 일부 기 사라진 희망.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톰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보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과 그 뒤에 따라온 기적 같은 일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의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오하이오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건설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어요. 아내는 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14세 딸 에밀리와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는 특별한 구성원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골든 리트리버 골든이죠. 골든은 3년 전 동물보호소에서 데려온 아이입니다. 당시 골든은 학대받아서 사람을 무서워하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에밀리가 골든을 정말 좋아했고 저희도 골든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골든은 저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 되었죠. 그런데 작년 10월 에밀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이 악화되어서 긴급히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수술비만 1만 5천 달러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빠, 저 괜찮아요. 수술 안 받아도 돼요. 에밀리가 제 걱정을 덜어주려고 말했지만 제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던 모든 귀중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결혼 반지,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시계, 심지어 제가 아끼던 낚시 장비까지 모두 팔았어요.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다른 일을 찾아다녔어요. 잠은 하루에 4시간도 못 잤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달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1만 5천 달러를 모았습니다. 은행에 넣지 않고 집에 보관한 이유는 곧바로 병원에 가져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수술 날짜가 다음 주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 돈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에밀리의 생명이자 저희 가족의 희망이었어요. 저는 그 돈을 침실 서랍 깊숙한 곳에 신중하게 보관해뒀습니다. 11월 15일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일하러 나가기 전에 에밀리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골드는 항상 그랬듯이 제가 돌아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습니다. 골드나 아빠 일하고 올 테니까 에밀리 올 때까지 집 잘 지키고 있어. 제가 말하자 골드는 마치 알아듣는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6시경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제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만 들어도 달려와서 반기던 골든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골든아, 어디 있니? 제가 부르자 골든이 침실에서 나왔는데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꼬리를 다리 사이에 끼고 있었고 눈빛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때 제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침실 서랍이 열려 있었고 제가 소중히 보관해둔 1만 5천 달러가 모두 사라져 있었던 거예요. 아니야. 이럴 수가. 저는 서랍을 이리저리 뒤져봤지만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급히 집 안을 살펴보니 뒷문이 열려 있었어요. 누군가 집에 침입해서 돈을 훔쳐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다른 물건들은 그대로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오직 그 돈만 사라진 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와서 현장을 조사했지만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톰슨 씨, 유감스럽지만 현금 도난 사건은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수사해 보겠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말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에밀리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에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에밀리. 괜찮아. 그냥 일이 좀 힘들었을 뿐이야. 저는 아직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달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더 큰 문제는 에밀리의 수술 날짜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머리를 감싸 안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골든이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와서 고개를 제 무릎에 올렸어요. 마치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골든아, 아빠가 잘못했어. 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지 못해서. 제가 골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자 골든은 제 얼굴을 핥아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제 신용도로는 그런 큰 금액을 빌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골든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면서 자꾸 현관문 쪽을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골든아, 뭘 그렇게 기다리고 있니? 제가 물었지만 골든은 그저 현관문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제 인생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골든이 입에 뭔가를 물고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나뭇가지나 장난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골든이 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돈 뭉치였어요. 골든아, 그게 뭐니?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골든에게 다가갔습니다. 골든은 제 앞에 돈 뭉치를 떨어뜨리고는 꼬리를 흔들었어요. 제가 돈을 세어보니 정확히 $500였습니다. 과연 골든은 어디서 이 돈을 가져온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잃어버린 돈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2부 골든의 미스터리한 여행. 골든이 돈을 물고 온 그날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골든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점점 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돈 뭉치를 가져온 그날 밤, 저는 골든을 자세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골든의 털에서 낯선 냄새가 났어요. 마치 다른 집이나 다른 사람의 냄새 같았습니다. 골든아, 오늘 어디 갔다 온 거니? 제가 물었지만 골든은 그저 제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골든의 행동을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일하러 나가면 집에서 얌전히 기다리던 골든이 그날은 뭔가 다른 행동을 보였어요. 오전 10시쯤 골든이 갑자기 뒷마당으로 나가더니 담장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급히 골든을 따라가 보려고 했지만 이미 골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골든이 혼자서 어디를 가는 거지? 저는 걱정이 되면서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 6시쯤 집으로 돌아오니 또다시 골든이 돈 뭉치를 물고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700였습니다. 골든아, 정말 어디서 이 돈을 가져오는 거니?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골든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오전 10시경에 집을 나가서 오후 5시쯤 돌아오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입에 돈을 물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골든이 가져온 돈을 모두 합치면 $4,500가 되었습니다. 아직 $15,000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이 정당한 방법으로 얻어진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혹시 골든이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쳐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에밀리야, 골든이 요즘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 같지 않니? 저는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확실히 전보다 더 바빠 보여요. 그런데 아빠, 골든이 어디서 그 돈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에밀리도 궁금해했습니다. 그게 아빠도 잘 모르겠어. 혹시 골든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봐 걱정이야. 그래서 저는 골든을 몰래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을 하루 쉬고 골든의 뒤를 쫓아가 봤어요.
골드는 평소와 같이 오전 10시에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골든을 따라갔어요. 골든은 마을 중심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골든은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주저하지 않고 일직선으로 걸어갔습니다. 15분 정도 걸어간 후 골든은 메이플 스트리트 19번지라는 주소의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집은 꽤 오래된 2층 주택이었어요. 골든은 그 집의 뒷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는데 골든이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집에서 한 노인이 나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저는 골든이 혼날까봐 걱정했는데 놀랍게도 그 할아버지는 골든을 반갑게 맞아주는 거였어요. 오, 골든아. 오늘도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할아버지가 골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저는 더욱 놀랐어요. 골든이 그 할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 할아버지도 골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는 골든에게 뭔가를 주었습니다. 멀리서 봐서는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골든이 그것을 입에 물고 다시 집을 향해 오는 것을 봤어요. 저는 급히 골든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골든이 돌아왔을 때 역시나 돈을 물고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할아버지에 대해 이웃들에게 물어봤어요. 아, 메이플 스트리트 19번지요? 거기는 윌슨 할아버지가 혼자 사세요. 정말 착하신 분이에요. 부인이 작년에 돌아가신 후로 혼자 지내고 계시는데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대요. 옆집 아주머니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그분이 우리 개를 아시는 것 같은데.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윌슨 할아버지는 동물을 정말 좋아하세요. 예전에 개를 여러 마리 키우셨거든요. 그날 밤 저는 골든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개에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며칠 더 지나면서 골든이 가져오는 돈의 액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500, $700씩 가져오던 것이 $200, $100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주 후 골든은 더 이상 돈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소처럼 집에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골든이 가져온 돈을 모두 합치면 12,800달러였습니다. 15,000달러에는 아직 2,200달러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 돈의 정체가 무엇인지, 윌슨 할아버지와 골든의 관계는 무엇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가 학교에서 들어온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메이플 스트리트에 사는 윌슨 할아버지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얘기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둑이 들었다고? 네, 그런데 이상한 건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았대요. 오히려 집 안이 정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 중요한 단서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골든과 윌슨 할아버지, 그리고 도둑 사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윌슨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3부 전 숨겨진 진실의 편린. 윌슨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던 그날,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골든이 정말로 무언가 잘못된 일에 연루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메이플 스트리트 19번지에 도착했을 때 윌슨 할아버지는 앞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마크 톰슨이라고 합니다. 제가 자기소개를 하자 할아버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혹시 골든이의 주인분이세요?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나요? 골든이가 목걸이에 주인분 연락처를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골든이가 요즘 이상한 행동을 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혹시 골든이와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윌슨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집 안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들어오세요. 긴 이야기인데 차 한잔 하면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의 집 안은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먼저 골든이에 대해 말씀드려야겠네요. 그 아이는 정말 특별한 개예요. 할아버지가 말문을 여시며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하다고 하시면 3주 전쯤이었나요? 제가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뒷마당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나가보니 골든이가 있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길 잃은 개인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골든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제 침실로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가 봤더니 서랍장 앞에서 계속 짖더라고요. 서랍장이요? 네, 그래서 서랍을 열어봤더니 이걸 발견했어요. 할아버지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신문 스크랩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신문 스크랩을 보니 톰슨 가족 딸의 심장 수술비 모금 운동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게 제 가족 기사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도 신문에서 이 기사를 봤거든요. 딸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시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할아버지는 편지를 하나 꺼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편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것이었어요. 여보, 우리가 모아둔 돈이 있잖아요. 우리 둘이 쓸 일은 이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먼저 떠나게 되면 그 돈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써주세요. 그것이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편지를 읽으면서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 이 편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마침 신문에서 당신 가족 이야기를 보게 된 거죠. 하지만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준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럼 골든이가 가져온 돈은? 네, 맞아요. 저희 부부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총 1만 5천 달러 정도 됩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제가 도둑 맞았다고 생각한 그 돈은 아마 다른 도둑이 가져간 것 같아요. 하지만 골든이가 그것을 알아챈 것 같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매일 제게 와서 돈을 조금씩 가져갔어요. 할아버지는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상했어요. 걔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골든이는 정말 영리한 개더라고요. 마치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골든이가 어떻게 할아버지를 알게 된 건가요? 그게 가장 놀라운 부분이에요. 알고 보니 골든이는 예전에 저희 집 근처에 살던 개였더라고요. 3년 전에 주인이 이사를 가면서 버린 아이였어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가 골든이를 돌봐주려고 했는데 아내의 건강이 안 좋아져서 결국 동물보호소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미안했죠. 그럼 골든이가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개들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골든이가 저를 기억하고 그래서 제게 와서 도움을 요청한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골든이가 어떻게 당신 가족의 상황을 알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신문을 읽고 있을 때 골든이가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마치 이해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네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골든이의 행동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아이는 정말로 당신 가족을 도우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때 갑자기 할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사실 3일 전에 제 집에 이상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당신 집에 침입했던 도둑 같더라고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나요?
자기가 훔친 돈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근처에서 개 한 마리가 돈을 물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럼 그 도둑이 골든이를 의심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골든이에게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했어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골든이가 더 이상 돈을 가져오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도둑의 특징을 기억하세요? 키가 크고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왼쪽 손목에 큰 문신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때 윌슨 할아버지의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집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혹시 누가 올 예정이세요? 아니요, 아무도 없는데. 저희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집 뒷마당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3일 전에 왔던 그 도둑이군요. 저는 급히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골든이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뒷마당으로 들어온 도둑을 향해 달려가면서 크게 짖었어요. 골든아! 저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둑은 골든을 보자마자 도망가려고 했지만 골든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와 저를 지키려는 것 같았어요. 이 개가 내 돈을 훔쳐간 거였구나. 도둑이 골든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제 집에서 훔쳐간 돈 말이죠? 저는 용기를 내어 도둑과 대면했습니다. 뭐? 당신이 그 집 주인이야? 네, 맞습니다. 당신이 훔쳐간 1만 5천 달러는 제 딸의 수술비였어요. 도둑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마 자신이 훔친 돈의 의미를 몰랐던 것 같아요. 바로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도둑은 결국 체포되었고 저는 경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걔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경찰관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골든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골든아,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에밀리의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어. 골든은 제 얼굴을 핥아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윌슨 할아버지가 주신 돈을 받아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과연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은 무엇일까요? 사부결 사랑의 기적. 도둑이 체포된 다음 날, 저는 다시 윌슨 할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주시려는 돈을 과연 받아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할아버지,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소중한 돈을 제가 받을 수는 없어요. 윌슨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크, 이건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리고 골든이가 저희를 연결해 준 것도 우연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제발 받아주세요. 저희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이 돈을 누구에게 남겨줄지 늘 고민이었거든요. 에밀리 같은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면 할머니도 천국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씀에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에밀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와, 정말 골든이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에밀리가 놀라며 골든을 안아주었습니다. 응, 골든이가 우리 가족의 영웅이야. 골든아, 정말 고마워. 내가 건강해지면 너한테 맛있는 간식 많이 사줄게. 에밀리가 골든에게 말하자 골든이 꼬리를 크게 흔들었어요. 일주일 후 에밀리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수술이 완벽하게 잘 되었다고 하셨어요. 톰슨 씨, 에밀리가 완전히 회복되면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다행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수술 후 에밀리가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첫 번째로 찾은 것은 골든이었어요. 아빠, 골든이는 어디 있어요?
골든이는 집에서 에밀리를 기다리고 있어. 빨리 나와서 골든이를 만나자. 에밀리가 퇴원한 날 정말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윌슨 할아버지께서 골든이와 함께 병원에 마중을 나와주신 거예요. 에밀리야, 수술 잘 받았니? 할아버지가 에밀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건강해질 수 있었어요. 아니야, 골든이 덕분이지. 이 영리한 친구가 우리 모두를 연결해 준 거야. 그날부터 윌슨 할아버지는 저희 가족의 일원이 되셨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골든이와 함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한 달 후 지역 신문에서 저희 이야기를 알고 취재를 요청해 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걔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기자가 말했습니다. 골든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에요. 진짜 가족이죠. 아니, 그보다 더한 존재예요. 저는 골든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사가 신문에 실린 후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이야기에 감동받았다는 연락을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직접 찾아와서 골든이를 보고 싶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3개월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골든이에게 올해의 영웅견상을 주기로 한 거예요. 시상식 날 에밀리와 함께 무대에 올라간 골든이는 정말 당당했습니다. 골든이는 단순히 주인을 구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적을 만든 개입니다. 시상식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 상은 골든이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동물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골든이와 에밀리 그리고 윌슨 할아버지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신기해요. 골든이가 어떻게 이 모든 걸 알 수 있었을까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에밀리야, 사랑에는 마법 같은 힘이 있어. 골든이가 우리를 사랑하고 윌슨 할아버지도 사랑해서 모든 걸 연결해 준 거야. 윌슨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할머니가 생전에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사랑은 기적을 만든다고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에밀리는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골든이와 함께 매일 산책을 해요. 윌슨 할아버지는 이제 정말 저희 가족이 되셨어요. 외할아버지가 없던 에밀리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할아버지가 되어주셨고요. 그리고 골든이는 여전히 저희 가족의 영웅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웅이 아니라 그냥 사랑스러운 가족의 일원으로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가끔 골든이를 보면서 생각해요. 정말로 골든이가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계획적으로 행동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순수한 사랑의 본능이었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골든이의 사랑이 불가능해 보였던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니까요. 지난주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윌슨 할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살기로 하신 거예요. 큰 집으로 이사해서 정말 가족이 된 거죠. 마크,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혼자 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에밀리와 골든이가 없으면 심심해요. 할아버지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저희야말로 감사하죠. 에밀리에게는 할아버지가 생기고 골든이에게는 더 넓은 마당이 생겼네요. 어젯밤 에밀리가 잠들기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아빠, 골든이가 정말 우리 천사인 것 같아요. 만약 골든이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거예요. 맞아, 에밀리. 골든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도 만들어주고 희망도 되찾아줬어.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골든이가 저희 가족이 된 것도 윌슨 할아버지를 만난 것도 모든 것이 운명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골든이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골든이는 마당에서 에밀리와 함께 공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윌슨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서 그 모습을 보며 웃고 계시고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골든이에게 매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계신다면 그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천사들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골든이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든아, 정말 고마워. 너는 우리 가족의 영원한 영웅이야. 감사합니다.